안녕하세요. 주식시어 스트라이크 최은정입니다. 국내 증시보다 앞서 마쳤던 미국 뉴욕 증시가 5월에 제조업 관련 지표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S&P 500 등등 주요 지수대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속에서 지수가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나흘 연속 상승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 0.79% 상승 1986까지 껑충 뛰어 오른 하루였습니다. 자, 이 같은 물량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요.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순매수였는데 비차익거래를 중심으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다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비차익거래는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여러 종목을 묶어서 바스켓 형태로 매매가 이뤄지는 건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평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확인을 해봐야 될 내용들도 있는데요. 이런 매매가 지속이 된다면 단연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일 것도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가니까 코스닥은 조금 쉬더라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0.41% 오른 56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거래대금, 거래량 모두 크게 증가하면서 모처럼 활기를 띈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만 보고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코스피 2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2000포인트에서는 펀드 환매 물량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대로 좀 꺾여버리는 건 아닌지, 그러면 이제 코스닥에서 벌어놨던 돈들을 다 챙겨가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전문가의 시장을 보는 의견 들으실 수 있고요. 앞으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의도 들으실 수 있고 종목 상담 역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말씀해 드릴게요. 7시 반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전화, 문자 모두 가능하신데요. 전화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주시면 되고요.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상담은 7시 반부터 시작하지만 선착순으로 저희가 봐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목요일인데요. 목요일의 감독님 화면 통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주식이 도박이 아닌 결정적인 이유, 바로 확률이 높아지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체크하라. 이상로의 똑똑한 주식 투자 이야기 지금 공개됩니다. 예, 목요일의 감독님은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가요 나흘 연속 오르면서 한 달여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대표님. 오늘 네. 시장 어떻게 보셨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가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코스닥 또한 일단 뭐 우리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리라 노력했던 코스닥의 모습이었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좋은 결과였고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르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격려를 화답하는 그런 미소가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사리 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 늦게 갈까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지금 시청을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수익이 나십니까? 모르죠. 모르죠. 나시는 분도 있고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제가 대신 업종은 확실하게 콕 찍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2000포인트까지 항상 박수권을 유지했던 적도 상당히 많았고요. 경험적인 추이로 봤을 때 2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 접종 그리고 자동차 업종만이 분발을 하더라도 20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의 상황에서 대외적인 분위기와 같이 한번 묶어봤을 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업종 자체 그리고 경기 민감주가 어느 정도는 수익률 자체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경기 순환주 그리고 주택 경기가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다우 증시를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서도 만약에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조금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왜냐? 바로 중국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수를 끌어올리기에 가장 합당한 종목을 찾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쉽사리 어느 정도 좀 쉽게 올라왔던 느낌이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기 민감주보다는 약간은 경기 부양 관련주로 조금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 부양주가 이끌기에는 경기 부양주들의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택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주 플러스 알파로 바로 통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음식료 업종이 같이 올라가줘야 된다는 거죠. 왜? 바로 물가가 상승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군들을 같이 보시면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는 이 종목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뿐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 코스닥을 이끌고 있던 거는 바로 기관이었죠. 하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와중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다시 한 번 더 몸을 담아주면서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코스닥에서 570포인트를 분기점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앞서서 보시면 지금 앞에 갭이 한 개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 560포인트 하단에 조그만 갭이 한 개가 있는데 이 갭 자체를 메꾸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적인 변화를 상징한다고 조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안 메꿨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코스닥을 이끌던 IT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바이오 제약 업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의료정밀 기기업종 상당히 보셔야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눈여겨보시고, 왜 570포인트에 제가 줄을 한 개 그어놨냐? 여기 위에는 지금 누구 물량이 있습니까? 개인과 외국인의 물량이겠죠. 그러면 지금 기관은 어디에 있을까? 기관은 아직까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관에 여전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는지 여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오늘 같은 경우에 매수를 했던 종목군이 반도체 그리고 IT 부품이었습니다. 반도체는 왜 매수를 했을까요? 오늘 SK하이닉스가 3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업종의 여러 가지 IT 부품주들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만큼 일단은 스마트폰 관련주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던데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약간은 IT 안에서도 순환이 조금 돌 수 있다는 부분 항상 명심을 하시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코스피가 이끌 수 있는 거는 통신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도 같이 가줄 수 있다. 그 두 가지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로 대표,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연휴가 이어질 텐데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 공부하신 시간으로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를 듣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봐야지 기업을 분석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에는 많습니다. 대체대조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의 정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고 다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쉽사리 놓치는 부분을 오늘은 콕 찍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제표의 기본 중에서 기본 바로 현금 흐름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굳이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될까요? 말 그대로 현금이 흘러가는 모습,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결산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에는 나오고 끝입니다. 맞죠? 그만큼 투자지표 같은 경우 나오고 끝이지만 지금 재무제표 중에서 현금 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영업의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익은 내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은행에 차입을 했던 금액 자체는 갚아가고 있는지 기업의 여러 가지 상태를 우리가 한눈에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중요하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금 흐름표도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게 바로 5천만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옆집에 사는 동생같이 친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눈을 크게 뜨시고요. 좀 더 집중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상당히 쉽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첫 번째 화면으로 우리가 좀 넘어가서 현금 흐름표가 뭘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현금 흐름표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에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현금이 오고 가는 흐름을 기록해 놓기 때문에 기업의 실제 경영 상태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 자체, 이 말만 보고는 우리 가정에서 흔히 쓰는 뭐와 같죠? 뭐와 같습니까? 뭐 같을까요? 가계부요? 그렇죠. 가계부고요. 가계부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주부분들이 많이 쓰는 거, 그리고 아가씨분들이 많이 쓰는 가계부. 그러면 초등학생들에게 비유를 한다면 용돈 기입장이 되겠죠. 그만큼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아니면 여기에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이런 부분 자체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중요하게 좀 인식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금 흐름표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입니다. 5가지, 6가지도 아니고 바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죠.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자체를 우리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데 대해서 현금 흐름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지 아니면 돈을 갚았는지 이런 부분 자체를 나타내는 그만큼 재무 건전성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표라는 거 꼭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같이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있는데 이 말 자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적혀있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적인 활동으로 이익이나 손실이 나는 상태를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영업을 해서 이익을 냈다고 하면 어떻게 기록이 되겠습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대신에 손실이 났다고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업 분석을 봤을 때 마이너스는 빨간색으로 표시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는 검은색으로 표시될 거라는 걸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의 상식을 깨셔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좋은 겁니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돈이 나가야 되겠죠. 돈이 나가려고 하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게 된다면 플러스, 그냥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금융상품 거래 그리고 유가증권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연구개발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로 기록을 하고요.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플러스로 기록이 됩니다. 유가증권은 무슨 말이냐면 유가증권 자체를 자사주를 취득을 한다는 거죠. 자사주를 취득을 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겠고요. 자사주를 매각했다 하면 플러스로 기록이 되겠고요.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기록이 된다는 거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은행과의 거래를 뜻하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제가 이상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왔겠죠. 들어왔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적금이나 아니면 예금을 했어요.
적금이나 예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제가 대출금을 빌렸다가 만약에 1억을 제가 빌렸습니다. 그 돈 자체를 이번에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갚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빌린 돈은 그러면 1억이면 1억에서 빼기가 되겠죠.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이 플러스라는 거. 이렇게 기록이 된다는 점을 한 번 더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저만 쉬운 거 아니겠죠? 다들 쉽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에서의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자영업을 하는 상태라고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영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역할 분담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 치킨집에 조그만 자영업자 아니면 커피숍의 사장님이 다들 되셨습니다. 지금 요 옆에 보면 치킨집 사장 홍길동 씨입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가 나타나는데요. 홍길동 씨가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광고를 해야겠죠. 광고를 하면 광고비, 그리고 판촉물을 찍어서 아파트에 전단지를 붙여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체 판촉물, 그리고 배달을 할 때 걸어가서 배달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여러 가지 원동기를 타고 가서 배달을 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배달 운영비가 따로 들 거고요. 이런 부분의 전반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는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고 뜻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확장 공사라든지 아니면 임대차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비품, 치킨집이 너무 잘 돼서 옆에 똑같이 찜닭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품 구입이라든지 아니면 맥주를 다시 한 번 더 서비스로 우리가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맥주 기계를 들여놓겠다. 이러면 이런 부분 자체는 투자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라는 거. 그리고 치킨집 운영을 위해서 은행에서 처음에 2억을 빌렸습니다. 2억을 빌리게 되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는 플러스 2억이라고 기록이 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2억을 갚고 난 다음에 적금을 1억을 했다. 2억을 다 갚고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1억이 되겠죠.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지금부터 요 그림은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초우량 기업, 그리고 성장 기업,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 아니면 과도기라고 생각하는 기업들, 그리고 재활해야 되는 기업, 그리고 위험 기업, 그리고 적금 금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초우량 기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 같은 경우에는 차입금을 상환했던 부분 자체를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잡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뜨는 기업을 우리는 초우량 기업이라고 한다.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답은 S전자겠죠.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을 우리는 초우량 기업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이 말씀은 일부러 종목 상담, 삼성전자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자, 그리고 같이 한번 안에 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요. 어디서 확인을 하느냐? 바로 상단에 재무제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재무제표라는 표시를 한번 클릭하시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괄 손익 계산서, 그리고 성장성 지표, 그리고 매출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뜨죠. 이런 부분 지나치시고요. 조금 한 번 더 자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 부분도 자산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산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내려서 보신다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떠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는 바로
현금 흐름표가 되겠고요. 거기에 연간으로 표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분기로 한번 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그냥 팁으로 좀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2009년부터 2010년 그리고 2011년, 2012년 12월 결산까지 나와 있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같이 보시면요. 지금 뭐 일단은 줌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숫자는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대신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는 플러스였고요. 그리고 2010년도도 플러스 대신에 좀 더 증가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2011년에는 조금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를 했고 2009년도보다는 높은 결과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보면 상당히 높은 결과치를 나타내는 삼성전자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마이너스죠, 지금. 그리고 투자활동이 더욱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1년에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2012년에는 더욱더 투자를 많이 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그리고 이때는 플러스였지만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초우량 기업을 뜻하는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에게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투자를 꾸준히 해야지만 기업은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고 플러스로고 기록이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입니까? 주가는 좋은데 투자 활동이 플러스로 기록이 된다. 그런 부분은 캐시카우 시장. 현재 이 시장 자체에서 소젖을 짜는 거죠. 캐시카우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에 안주하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나겠고요. 현재 시장이 말고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들, 현재 캐시카우 플러스 라이징스타까지 가능한 기업들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점 꼭 한 번 더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삼성전자 영업활동 흐름 계속적으로 플러스고요. 거기에 재무활동 흐름도 계속적으로 은행의 차입금을 갚아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보시면 성장 기업이 있겠죠. 성장 기업. 우리가 흔히 성장 기업의 대표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흔히들 모바일 게임주겠죠. 게임주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지금 상태에서는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거기에 투자활동은 여전히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그러면 재무활동은 아직까지 차입금에 대해서는 갚아가지는 못하는 상태다. 그만큼 새로운 먹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성장 중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게임주 같은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만약에 예를 들어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게임빌이라는 회사에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국내 시장에 대해서 지금 플러스가 나타나고 있겠죠. 당연히 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튠즈라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 꾸준히 게임을 매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마이너스다. 어떤 부분 바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교두보를 더욱더 넓히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싱 게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게임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외주 제작을 맡긴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발을 넓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대신 지금의 하는 부분은 자기들 돈뿐만이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돈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기업 아니면 과도기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기업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캐시카우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지만 새로운 투자처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새로운 먹거리를 개발을 해봐야 되는데 개발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플러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금이 많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잡히지만 이런 기업이 결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 데이 트레이딩 아니면 한 달 스윙으로 가져가기에는 좋은 종목군들이겠지만 5년, 10년을 보고
우리가 자식들이나 아니면 조카에게 물려주기에는 조금 벅찬 주식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갚아가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만 안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재활기업이라고 있는데요. 재활기업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턴어라운드, 턴어라운드. 지금 적자지만 적자인 상황에서 강력한 한방, 대박을 한번 노려보겠다. 그런 종목군들이 바로 이런 현금 흐름표가 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현재 영업활동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이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떠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거죠. 투자는 꾸준히 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터지리라. 언젠가 한 번은 터지리라. 그런 부분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다는 걸 꼭 한번 기억하시고요. 재무활동 흐름은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인 경우도 괜찮겠죠. 왜냐? 은행에서 차입금을 빌려서라도 투자는 꾸준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턴어라운드 기업들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를 꾸준히 하는지. 이런 기업들이 한 단계 업이 되면 여기에서 영업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박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재활기업, 턴어라운드 기업들에서 대박이 샘솟는다. 게임빌이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한 방이 터졌죠. 전자결제주 마찬가지죠. 한 방 터지는 종목들 다 여기에서 터진다는 거. 위험기업은 어떤 거냐? 위험기업. 영업은 안 되고 있어요. 영업이 안 되고 있어요. 물건이 안 팔려요. 물건이 안 팔립니다. 물건이 안 팔리고 대신에 투자도 안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있어요. 투자도 안 하고 있고 재무활동을 보면 은행에서 돈은 빌렸는데 돈은 꾸준히 빌렸죠. 갖고 있죠. 돈은 갖고만 있는 상태고 지금 투자가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현재 시내시장 상황에서도 못 팔고 있는데 물건이 안 나가는데 거기에 투자도 하지 않고 있으니 얘네들은 뭡니까? 왜 근데 은행에 돈은 갚을까요? 뭔가 깨림칙하죠. 뭔가 깨림칙한 기업들입니다. 접근 금지 기업. 조심하셔야 되는 기업이에요. 자, 영업활동은 마이너스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활동은 플러스입니다. 투자는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익은 안 나고 있고요. 거기에 재무활동, 은행에서 빌린 돈은 그대로 빌린 상태라는 겁니다. 은행에 빌린 돈 자체를 갚을 여지도 부족하다. 위험기업은 갚기라도 하지 얘네들은 갚는 것도 힘들다. 벅차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갚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뭐로 넘어갑니까? 개인으로 따지면 뭡니까? 개인 파산 신청이죠. 개인 파산 신청. 뭡니까?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이거 배 가르기, 배째 뭐죠? 그런 거, 그런 기업들이다. 그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 지금 응용을 해볼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한 개 정도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뭐를 해볼까요?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됐던 뭐 LGU 플러스를 한번 해볼까요? LGU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를 한번 보면 지금 상황 자 다들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09년도에 플러스였습니다. 플러스 2010년도에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2011년도에 망했죠.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상당히 줄어드는 플러스였다. 하지만 이번에 어땠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곱하기 몇 배? 9배. 곱하기 9배가 터졌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이너스죠.
그리고 2010년도에 더욱더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이대보자, 가보자 이거죠. 그리고 2011년도에는 더욱더 큰 마이너스가 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LTE로 끝장을 본다 이겁니다. LTE로 2011년도, 11년도 2년 동안 투자를 무자막지하게 했죠. 그리고 2012년도 현재도 투자는 더욱더 늘었다는 거죠. 여기에 투자가 늘었던 부분이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플러스가 나타날 수 있었다는 점. 지금 주가는 어떻게 갔을까요? 지금 주가는 어떻게 갔습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주가만 한번 볼게요. 자,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좀 더 길게 당겨서 같이 한번 보시면 똑같죠?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던 대로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다가 2012년부터 바뀌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9배가 영업활동 현금이 뛰었는데 여기서 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더 갑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금 흐름표는 기본적으로 주가 추이를 나타내는 거고 추세적인 부분 매매하시는 분들 꼭 현금 흐름표 한번 보시고 매매하시는 전략 꼭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1분기 실적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고를 때 앞으로도 계속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본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재무제표의 기본이 되는 현금 흐름표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요. 기업 고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죠. 잠시 쉬었다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러 오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7시 반이니까 종목 상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릴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19번 통해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에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오늘도 전화부터 한 통 받으면서 시작을 바로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동국제강이요. 동국제강 얼마에 몇 %나 들고 계세요? 11,500원에 100%요. 11,500원에 100%요? 예. 예. 지금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글쎄, 뭐 앞으로 철강이 좀 어떻게 되나 하고 동국제강 회사가. 예, 이 종목은 어떻게 고르시게 되셨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그래서 좀 사봤죠, 뭐. 아, 그러셨어요? 혹시 생각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십니까? 예, 있긴 있어요. 얼마 정도 보세요? 장기적으로 해서 한 15,000원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 장기 투자도 가능한 자금을 지금 넣으신 거네요. 100%라고 할지라도.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풀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동국제강. 예, 참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철강업종 궁금하다고 하셨잖아요. 동국제강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경기 민감주 조금 올라가는데 버거울 수도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는 아직까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뱅가드가 남아있죠. 뱅가드 매물이 6월 30일까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가장 많은 물량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 그리고 두 번째가 현대차, 그리고 세 번째가 SK 하이닉스죠.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릴까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발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철강 업황이 4분기에도 안 좋았고 1분기에도 안 좋았죠. 무슨 말이냐? 내려갈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뱅가드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내려갈 종목을 일찍 정리하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왜 아직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올라갈 걸 알았으니까 바꾸더라도 손해를 안 보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철강업종, 그리고 뭐 은행업종,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뱅가드발 매물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다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대감도 물론 있겠지만 2분기 기대감은 시청자님 조금 포기를 하세요. 사실 2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그닥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뱅가드발 매물이 없기 때문에 대주주도 그렇고 그리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그냥 편하게 외국인도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가격대는 밸류에이션을 좀 봐야 된다. 밸류에이션을 봐야 된다. 주가 추이를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추이를 한번 크게 보면 지금 약간은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조금 과매도도 좀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서없이 좀 많이 적었는데 과매도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해석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가 얼마셨죠? 지금? 11,500원이요. 네. 그러면 지금 같은 부분에서는 여기 상단에 있는 14,000원 부분 자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1차적인 저항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 그리고 13,500원, 14,000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그때 대신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차익 실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군으로 조금 갈아타시는 전략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4,000원, 13,500원, 14,000원짜리가 생각보다는 깨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중국이 조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 조금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지금은 저가 맞습니다. 예. 예. 오늘 10%나 급락한 종목이 지금 상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인데요. 대우조선 해양 매수가를 좀 살펴드릴까요? 사신 가격이 25,900원이시고요. 그런데 이분은 큰 손해는 아니시네요. 30%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빵 하고 터졌잖아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오늘 사셨을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신 거는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너무 일찍 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왜 일단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빠졌는 거는 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속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오를 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수주 모멘텀이 나왔거든요. UAE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중동 국가들에게 1조 수주, 1조 6천억 원 수주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을 것이다. 그런 전망치가 나오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대감이 좀 부풀었기 때문에 개인 매물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매가 이렇게 한번 나와서 끝날 정도는 아니고 한 번쯤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부분에서는 그냥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군을 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조금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지금보다는 하단이 좀 더 내려왔을 때 바닥을 좀 더 잡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아직까지는 대우조선해양 그냥 손절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매수 시기가 빨랐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월요일장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상황을 보시고 매도를 하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받으려고요. 삼성물산 볼 텐데요. 이분께서는 56,000원에 사셨으니까 수익을 보고 계시군요. 100% 비중 있으신데요. 얼마나 올라갈까요?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도 아까 전에 동국제강과 마찬가지로 참 이게 외국인들이 상당히 정보력이 좀 빠릅니다. 뱅가드에서 정리했는 부분 중에 삼성물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완료된 상태죠. 그만큼 부담감이 없다는 거고요.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고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종목군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부동산 정책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끼어 있거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또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하향을 했다는 거죠. 많이 낮췄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반등 추이가 빨리 올라오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좀 좋겠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주봉인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홀딩을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홀딩을 하시고요. 다만 지금 여기 요 선 정도로 지금 맥점이 좀 잡히는데 단기적으로는 크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64,000원 부근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 대신 64,000원을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격대로 한번 보시면요. 예. 한 58,000원 정도 나오겠네요. 58,0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툭툭 던지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라도 제가 뭡니까? 쪽집게죠. 종목 상담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 번 더 꼭 요거 적어 놓으시고 좀 체크를 해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번에 유진기업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전화를 통해서 상담 요청이 들어왔는데요. 유진기업 매수가가 3,620원, 이분 역시 100%를 실으셨습니다. 들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적으셨는데 어떠세요? 이분은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단가가 조금 높아요. 유진기업이 나쁜 주식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좀 보시면 좀 좋은 게 조금 확대를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원래 매수 저가 자리는 얼마냐 하면 3,500원입니다. 3,500원요. 오늘 사셨어야 돼요. 오늘 사셨어야 돼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어제 뭘 했습니까? 실적 발표를 했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흑자 전환 소식이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 그러면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소는 됐다는 거죠. 하지만 유진기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재무 건전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죠. 그런 관점에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됐더라도 주가는 크게 어느 정도 투매도 좀 나왔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어제 사셨을 확률이 조금 높은데요. 지금은 60일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3,450원 손절가 그리고 상단에 간다면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지금 4,000원대까지는 홀딩 좀 하셔도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겠나. 다만 3,450원 이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손절가. 그것만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유성기업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또 아니면 오늘 매수가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가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면요. 3,920원에 20%시고 이분의 질문 역시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일 텐데 차트를 보니까 음봉이 연일 계속 나왔는데 60일선은 안 깬 상태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은데요. 유성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게 뭐 종속회사 편입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속회사 편입이나 이런 뉴스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이죠, 사실. 미리 알고 있던 사실인데 그런 걸 내보낸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에 대한 부양 의지가 있다고 조금 해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왜 이렇게 어느 정도 맥점짜리 매물대가 왜 이렇게 두꺼워질까? 바로 앞서 있던 저항권의 움직임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양봉이지만 위에 윗꼬리가 상당히 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양봉을 나눠서 봤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위에는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왜냐? 음봉이 윗꼬리가 길었기 때문에 저항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요. 대신 밑에는 강력한 지지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맥점은 여기였죠. 이 자리 자체를 오늘 원래는 메꾸면 안 되는 자리인데 메꾸게 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60일선 자체는 의미가 없고요. 사실상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를 조금 더 열어놓으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두지 마시고 지금은 3,8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구나. 대신 3,800원이 지나고 지지가 안 되면 이거는 포기하자. 대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차트. 왜? 이 물량 자체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몰라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일단 손절가 자체를 좀 더 60일선보다 밑에 둔 거거든요. 이 부분만 좀 더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문자 종목 보겠습니다. 1149님께서 액토즈 소프트 문의하셨는데요. 사신 가격이 53,500원, 25%십니다. 이분은 수익권 내 계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추이를 보면 게임주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이슈였죠.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 주가 추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의 가장 큰 단점이 한 개 있습니다. 바로 거래되는 거래 물량이 상당히 적다는 거죠. 73,000주가 거래가 되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사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팔자리를 먼저 정하시고 난 다음에 던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하단에서 지금 주가 추이가 시작을 해서 3만 원대가 가장 큰 맥점인데 지금 6만 원 4천 원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선이 있죠. 5만 8천 원짜리가 가장 강력한 저항권의 움직임. 그러면 하단의 박스권 하단은 우리가 언제까지 봐야 되냐? 5만 원대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자리거든요. 차라리 지금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이격이 자체가 조금 좁혀지는 5만 원대 재매수를 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종목도 보겠습니다. 문자인데요. 5177님께서 하이비전 시스템을 문의하셨습니다. 4,860원에 50%.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체적으로 분석 좀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상훈 대표님. 예,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제가 이 음봉을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하단에 대신에 손절선을 조금 길게 잡아 드렸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경우 왜 제가 손절선을 좀 길게 잡아 드렸냐면 아래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던 부분 자체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올라오거든요. 밑꼬리가 길다는 거는 가격적인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다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4,000원인데 단기적으로 지금 5,100원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렸다는 거죠. 하지만 25%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났으면 당연히 제 같아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욕구가 생기겠죠.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내려가는 거지 추세적인 부분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절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비전 시스템은 카메라 쪽이다. 그러면 지금 카메라 쪽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다. 대신 코스피의 IT 전기전자보다는 코스닥의 여러 가지의 종목군들은 세계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아나페스인데요. 매입가가 14,950원 30%. 목표가를 잡아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예,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냐? 아나페스가 LCD 들어가는 뭐 마이크로콘인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 TV 매출을 보셔야 돼요. 네, TV 매출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삼성전자 아니면 LG전자가 TV를 많이 파는지 안 파는지를 좀 더 유념 있게 좀 보셔야 되고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꾸준히 나타나는지거든요. 꾸준히. 우리나라에서 TV 매출이 과연 많이 팔렸을까요? 그건 아니죠. 어디서 많이 팔렸습니까? 유럽과 미국 시장이라는 거죠. 미국과 유럽이 지금 경기 회복 국면에 들어서고 경기가 소매 판매가 많이 늘었죠. 그러면 아나페스 같은 TV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군들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 대신 단점이 한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하이어라는 기업이죠. 제가 인사 하이가 아니고요. 하이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세계 1위입니다. TV 판매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낮아요. 그만큼 저가 TV를 공략한다면 삼성전자의 TV 같은 경우에는 고가 TV를 좀 공략하는 그렇게 조금 다르다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시점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을 우리가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GC 스트라이크 오늘 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한여름보다 지금처럼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시기에 식중독 위험이 더 높다고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급적 빨리 드시고요. 물도 끓여 드시는 게 식중독 예방하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석가탄신 연휴로 3일간 시작이 되는데요. 휴장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식중독 예방하시고 좋은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힘내셔서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